특히 좀 비교를 해볼게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차재현 교수님. 예.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재판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앞서 그 한동훈 위원장은 청계천에서 마지막. 예. 뭐 각자에도 의미가 좀 있겠죠, 각자? 그렇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용산에서 출발을 했고 또 용산에서 끝을 낸다는 이야기는 용산에 지금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있다는 그런 정치적 상징성을 아마 유권자들에게 좀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본부고 심장 같은 곳에 가서 유세의 처음과 끝을 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는 것이고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달리기로 치면 지금 라스트 스퍼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이 지금 그 힘을 낸다는 것인데 그 장소가 가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그중에서도 특히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짰다는 것이죠. 예. 마지막 유세 일정이 지금 이제 청계천에서 끝나긴 합니다만 아마 지금 이런 이 서울에서의 판세가 초박빙이기 때문에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뭐 이 기운을 다 짜서라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지금 주목되는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첫 번째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의 12척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 12척 이야기를 야당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의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중도층을 겨냥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200석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 뭐 탄핵을 비롯해서 상당히 전국의 혼란, 이 또 나라가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아마 이야기를 하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또 메시지도 있죠. 그것이 바로 딱 한 표인데요. 이 지금 한 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유로 부릴 때가 아니다. 우리 한 표로 모든 것이 결정날 수 있으니까 우리 지지층은 나와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5시 36분 정도 됐으니 아마 대략 마포에서 서대문 정도의 지원 유세 이제 막판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8시 20분쯤 청계광장에 도착한다고 예정이 돼 있고 다음 화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대략 저녁 7시쯤 용산역에서 오늘 재판이 한 3시쯤 끝났나요? 마지막 유세를 하고 공식 유세는 이렇고 아마 본인 지역구인 계양으로 가서 자정까지 본인 지역구 유세를 이재명 대표가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대표 누가 봐도 지금 전국적으로 초박빙 지역이 20곳 정도 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채널의 정치부 기자들이 각 당 지도부와 동행 인터뷰를 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당대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후에 대통령이 될 거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가 되고 싶은 건 없습니다. 뭐가 되려고 하는 사람보다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저는 더 세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공선을 위해서 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만큼 제 마음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인생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랬어요. 원치 않게. 개헌 저지선만은 막아달라 이렇게 읍소를 하고 있는데 좀 일종의 이 결집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200석 생각도 않고 있는데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200석을 가지면 뭐 못할 짓이 없다고 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까지 뭐 사면도 이제 국회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어제 유세차,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는 승합차 안에서 저희 채널A의 김민지 이동훈 차장이 직접 인터뷰를 여당 지도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눈에 띄는 게요, 이현종 의원. 네. 그동안 약간의 읍소 전략은 다 국민의힘 목 아니었냐.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200석 되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셀프 사면 스스로 죄를 사할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오늘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 여당이 과반 차지하면 나라가 절단난다. 막판에는 이재명 대표도 읍소 전략을 펼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박지원, 조국 뭐 다들 200석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지금 뭐 과반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럼 결국 이제 이 200석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층들을 결집시키는 사실 용어예요. 예. 자,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이 200석이라는 거 우리가 역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0석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사실상의 정권 교체거든요. 200석을 가게 되면 개헌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탄핵도 가능하고 거부권도 무력화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이 자체가 사실상 식물 정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만큼 200석이라는 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게 사실은 이 야당에서 뭐 이 유튜브나 등등에서 뭐 계속 나온 게 이제 200석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200석 효과 때문에 오히려 야당은 우리 뭐 200석 가질 수 있네라고 해서 좀 흐트러진 측면이 있고 예. 여당은 200석이면 큰일 나는데 내 지금 대선에서 행사했던 표가 지금 무력화되는데라는 결집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 전략적으로는 이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워낙 여론조사가 좋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100석, 150석으로 넘어가자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150석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 다른 생각. 우리는 이미 200석인데 라는 생각과 말로는 이 150석이 나오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200석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예. 결국은 이게 어떤 전략적인 저는 어떤 이 미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가 이 선거 오랫동안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 200석, 180석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당이 예. 결국 나중에 가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 상당히 이제 상대방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거는 뭐 굉장히 뭐 지금 벌써 이제 박지원 원장을 전 후보를 비롯해서 조국 대표를 비롯해서 200석 하면 대두덕이다라는 이야기를 다 내뱉어놨기 때문에 예. 그걸 다시 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런 분석 그리고 제 옆에 준비한 이런 그래픽들은 오늘까지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선거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당일. 이런 거겠죠. 국민의힘은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민주당 공격이 먹혀서 서울 지역구 10여 곳 골든크로스 추세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에 부산, 경남 지역 민주당의 호재가 많고 심상치가 않다. 8곳 해볼 만하다고 해서 대략 접전지를 여야 공이 50곳 넘게 보고 있고 특히 초박빈 지역은 전국에 20곳 정도. 그러면 국민의힘은 최대 130석, 내부적으로는 120석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 반면 민주당은 단독 과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목표이긴 한데 지금은 150석 정도를 안팎으로 잡을 것 같지 않냐 뭐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요. 김준욱 대변인, 아까 이현정 의원 말 맞따라 결국 민주당이 조금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것 같은 분위기 이게 막판의 변수 아니냐 어떻게 좀 판단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처음 이제 시작할 때부터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었고요. 그 당에서 한 2번 정도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151석 플러스 알파였었습니다. 지금 153석으로 약간 2석 정도 늘어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당에서 잡고 있는 것은 단독 과반을 일단 우선적으로 사수한다. 151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만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금 박빙 지역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박빙 지역을 저희가 다 가지고 온다고 해도 저희가 자체 추산했던 110석 정도에다가 한 16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200석 얘기는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무리한 얘기다. 물론 160석 밖은 아닙니다만 일단 말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153석 정도 예. 거기에 단독 과반이 1차적인 목표다. 거기에 범야권 진영에서 한 170석, 180석까지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는 것이고요. 사실 요즘에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그런 어떤 민주당 후보의 발언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골든 크로스라는 말을 꺼냈는데 저 말 자체가 이미 그만큼 상황은 굉장히 초박빙 지역이 늘고 있다. 초박빙 지역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그 민주당에서 200석 얘기는 사실 그 언감생신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투표를 독려해서 민주당의 단독 과반을 가져오는 것 이것이 제1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약간 내일과는 거리가 있지만 의미심장한 어제 저희 채널A 김희지 차장이 직접 동행 인터뷰를 했을 때 내용 중에 제가 최병무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공공선을 위해서 정치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다. 국민이 왜 진흙밭에서 굴러야 할 때는 굴러야 하는 게 품격 있는 정치다. 이거
의미심장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정치 행보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 겁니까?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그 무게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발언이에요. 그게 예.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지금 당장 내일 투표입니다. 그런데 투표 이후의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럼 어차피 비대위는요 총선 때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면 비대위는 자연스럽게 해체되고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갈 거라고요. 자, 그러면 총선 승패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뭐 과반을 차지한다, 뭐 이 가능성은 지금 없다는 것이 중론이고, 그러면 과반을 차지하지 않더라도 뭐 용산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리스크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130석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면 선방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총선 후에도 정치를 할 기반은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이하가 된다고 했을 경우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예. 정말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로부터의 회의가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그럼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자, 만약에 정치인으로 살기 이거는 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저거야말로 모범 답안에 가까운 얘기에 불과하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진짜 그 총선 후의 거취, 뭐 위상 이런 거는요 총선 결과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많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오히려 그게 정답에 가깝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원론적인 얘기다. 다만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 말, 총선 바로 직전에 저희와의 동행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또 추가 해석되는 부분이 여지가 앞으로 뚜껑 열어보면 많을 테니까 어제 이 정도로만 정리할 텐데요. 이번 주제 마무리하기 전에 사실은 어제 저희는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와 이제 동행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차정 교수님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붙은 반창고가 좀 회자가 좀 됐었고 이재명 대표도 뭐 허리 아프다는 표현도 유튜브 방송에서 자주 나타날 정도로 그랬고 책임감과 부담감이 너무 크다. 체력 소모들이 극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역대 이 총선을 지휘하는 사령탑의 그 일정을 보면 상당히 지금 살인적인 일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뿐만 아니라 역대 선거 지휘 사령탑들의 상당히 육신이 고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지금 처해 있는 정치적 현실을 본다고 한다면 그 육체적 이 피로 더해서 상당히 멘탈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공공선을 위해서 정치 무대에서 계속 산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아까 최병무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 차이의 그 결과에 따라서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본인의 지금 정치적인 내일이 있냐 없냐의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최선을 다해서 뛰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육신에 생겨난 상처들은 어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랬잖아요. 지난 대선보다 더 절박하다. 사실 이번 총선 지고 난다고 한다면 정치인이 이재명이 진짜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까요? 그러니까 입안도 터지고 눈도 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마 이 대한민국 지금 이 극한 진영의 대결에 최선봉에 서 있는 양 지도부의 한 단면을 정확하게 보여준 하나의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양당 대표의 이제 막판 유세도요. 안간힘 쓰고 있는 당대표들의 메시지와 목소리를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습니다.